그래서 양전하를 갖는 물질, 뭐 오피, 유리, 뭐 이런 거는 양전하를 갖고 운전하는 유황, 유속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자 한 개가 갖는 전기량, 그죠? 그렇죠? 전자 한 개가 갖는 전기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쿨롱이 됩니다. 전자 한 개가 갖는 전기량. 그래서 이거는 1쿨롱은 1쿨롱은 3 곱하기 10의 9입니다. 그리고 전화봉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리고 같은 극성이면 서로 반발력이 생기고 그죠? 네? 같은 극성이면 다른 극성이면 흡입력이 생긴다. 그리고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도체는 에너지 갭, 이지라고 하는 에너지 갭이 상당히 작은 거, 이런 거는 도체가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이 에너지 갭이 큰 거, 그래서 자유전자가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거고, 반도체는 중간 쿨롱의 법칙도 했었죠, 그죠? 네?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이 세 가지. 부전하,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 전하량의 고배비례하고 부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관계한다. 그리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두 전하의 연결성분의 방향이고 두 전하가 같은 부위면 반발력이 들어가고 다른 부위면 밀력이 들어간다. 세 번째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가 놓인 내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뜻식으로 F는 K 거기 R을 대신해 Q1 R이 그 전하 사이의 거리, 거리의 제곱에 관계해요. 이렇게 됐고, 이 K를 뭐라고 했어요? 상수라고 했거든요. 이건 비례 상수. 이 K는 4파이 이필론분의 1이 되고, 이 이필론은 내질의 유전율을 나타낸다. 진공중의 유전율은 이필론 제로라고 쓰고, 이것은 36 8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하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롬의 제곱 6번 곱하기 웨이트. 이 입실론이 유전율이라고 그랬죠, 그죠? 유전율. 네, 유전율은 진공중의 유전율이고 또 어떤 매질이 있으면 입실론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입실론 제곱. 그래서 요거는 뭐? 네? 네, 진공중의 유전율. 요거는 입실론 S는 이거는 진공중의 유전율이고 이거는 입실론 S는 뭐다? 네? 얘기 안 했나? 비유전율. 비유전율이 무슨 뜻 같아요? 진공이 아니다? 그렇죠, 진공이 아니지. 비유전율은 진공중의 유전율, 지금 진공중의 유전율이 얼마? 네? 진공중의 유전율이 얼마?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의 비율이야. 얘보다 얼마나 크냐? 얘 2배가 되느냐, 3배가 되느냐. 그 비율이에요. 아닐티자가 아니라 비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화 Q1, Q2가 같은 부호이면 반발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두 전화가 다른 부호일 때는 흡인력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 힘의 크기, 아까 얘기한 대로 K 곱하기 R이 Q가 되고, 이건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F는 G 곱하기 R이 되기 때문에 M1은 여기서 G는 예? 중력. M은 뭐예요? 불체 뭐? 불체 뭐? M. 네? 이 Q는 뭐예요? 전화 그죠? M은 질량. 물체 질량. 물체 질량. 물체 질량에 따라서 만유인력의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질량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 지구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다 통용하는 법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하고 만약에 수성하고 세 개가 있으면 그 질량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물체는 이게 지구로 갈 건지, 네? 수성으로 갈 건지 어느 쪽에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틀리고, 그 물체가 큰 거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다 거의 태양이 잡고 있는 거잖아. 커다란 질량을 가지고. 네? 우리 다른 저 금성이 바깥으로 못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그죠? 그걸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잡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의 위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거를. 그래서 이 문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공기 중에 이 중에 전자가 작용하는 힘의 세기, 이것도 했는데, 이거는 그 힘의 색이 F는 4파이 입실론, 이게 공기 중이니까 입실론 재료를 쓴 거예요. 아까 같이 비유의 전율은 안 되고 포함을 안 하고 4파이 입실론 재료 R을 Q한 Q2에서 구하니까 9 곱하기 10의 구성 뉴턴이 된다. 비례상수 K는 4파이 입실론 재료분의 1 이거 했더니 9 곱하기 요 수식에 이게 요거를 보고 나서 이 수식의 어떤 의미, 물리적 의미가 뭐가 있을까? 어떤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해서 이렇게 딱 풀어냈어. 딱 풀어냈더니 얘는 뭐예요? 얘는 중력이잖아, 그죠? 뉴턴이니까, 그죠? 아까 얘기한 얘는 지금 얘기한 쿨롬력이고, 그죠? 쿨롬력. 어떤 게 더 커요? 중력하고 쿨롬력하고. 이걸로 봐서. 뭐가 좋은 것 같아? 응? 이래면 얘 숫자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디 F라는 게 큰 거야? 아니면 이 중력이라는 얘가 큰 거야? 중력이라는 G가 큰 거야?
F가 훨씬 큰 거죠. 얘는 이만큼 곱해야지 같다는 거니까. 그죠? 제가 훨씬 큰 거라고, 그죠? 얘를 이만큼 곱해줘야지 같아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이 지구가 이 잡아당기는 그런 중력의 크기보다는 이 전항을 가지고 있는 풀력력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의 의미가 9 곱하기 10의 구승만큼 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로 당기는 힘이 우리 지구 중력이라는 힘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죠? 네? 또 여기까지 썼고 이 다음 문제도 하나 푼 것 같아요. 이렇게 진공 중에 10의 마이너스 50P를 받는 세 개의 점전화가 그림과 같이 놓여있을 때 QC가 받는 힘을 구해보자. 이 QC가 받는 힘 이거는 어떻게 써요? QA에 의해서 QC가 받는 반발력, 그죠? 그죠? 네? QA에 의해서 QC가 흡입력이 아니라 반발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같은 극수니까, 그죠? 음전화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같은 양전화니까 그래서 반발력이 발생해서 QA라는 반발력이 작용하고 또 QB에 의한 반발력 그래서 FB가 작용한다. 그래서 FA와 FB를 합친 요 F라는 요 벡터가 QC가 받는 힘이겠죠. 그죠? 그래서 FA에 의한 받는 힘 그리고 FB에 의해서 받는 힘 그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나오고 네? X축으로 0.9, Y축으로 0.225라는 힘이 작용해서 두 힘의 크기는 두 벡터의 합 그죠? 0.9의 제곱, 0.25의 제곱해서 이렇게 지으면 이게 합계가 되게 합이 되겠죠, 그죠? 벡터 합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은 55페이지 전개. 원태경 전개형 예. 그래서 전개 우리가 얘기하는 전개하고 전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개. 그러니까 어떤 이 전하가 위치한 공간에는 전기력이 작용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또는 전개라고 한다. 그래서 전개의 원천이 되는 전하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전개가 전하 주위에 발생되며 이러한 일정한 전개를 정전개라 한다. 정전개. 예. 우리가 맨 처음에 목차 볼 때 있었거든요. 예? 예. 정전개. 그러니까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정전개가 있었고 전하가 움직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전하가 움직이는 거는 어디로?
설명은 뭐 이게 있는 것 같고. 수거는 그 다음 다음에는 우리는 이게 여기를 우리 좀 이게 그냥 A가 B를 읽고 있으니까 이 전화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Q인 B가 오른쪽으로 밀려서 인터넷 우리는 전화 A가 누려진 이 공간에서 우리는 전화 A가 없을 때 이 공간에 위치를 몰아서 것이다. 즉 전화 A로 돌아올 때 보이지 않는 힘이 전화 B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음 V 2.6는 전화 B가 제거되는 길을 나타내고 T점은 전화 B가 누려진 것이다. 어느 한 점에 전개가 되지 않는가를 알기 위한 시험적 방법으로 그 점에 시험 전화를 놓는다. 만약 시험 전화가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 점에 전개가 분산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바로 시험 전화가 분산한다. 예. 그래서 그 전개의 세기 우리가 앞에 전개 얘기했었죠. 전기장 또는 전개라고 한다. 전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전개의 세기, 그 전개 강도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는 그 시험 전화 Q가 받는 그 힘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전개는 여기 text에 돼 있듯이 전개는 시험 전화가 받는 힘, 네? 시험 전화가 받는 힘. 그래서 E는 Q분의 F가 된다. Q분의 F. F는 아까 힘은 단위가 뉴턴, 그죠? Q는 단위가 네? 쿨롬. 자, 단위를 쓸 때도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죠? 네? 단위를 쓸 때도 얘의 단위가 뉴턴이고 얘의 단위가 쿨롬이니까 얘 2의 전개 단위는 뉴턴 퍼 쿨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때도.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양변에 Q를 곱해주면, 그죠? 양변에다가 Q를 곱해주면 얘는 QE가 되겠고 얘를 Q를 곱해주면 같이 없어지니까 F는 QE가 되겠죠. 네.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림 12.6과 같이 F는 QE가 되어서 전기장 내에서 전하가 받는 힘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는 중력장, 지구가 받는 중력장 내에서 M인 물체가 받는 힘, F는 NG와 같다. 그림 2.2까지 설명을 했다. 다음 예제 2.3. 한번 자기가 예제 2.3을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지금까지 배워가지고 예제 2.3이 틀리나? 그 밑에 풀이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이해가 되는지.
보셨어요? 네? 봐요? 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전하량, 그지? 전하량 맨 처음에 했던 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그죠? 이거 알아야 되고, 전자 한 개의 질량,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전자 한 개의 질량. 이거는 저기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전자 한 개의 질량을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킬로그램이다. 이거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식에 나와 있듯이 F는 Q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QE. 네? F는 QE.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전자, 예. 그 전기력을 먼저 구했죠. Q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의 4승. 여기서 10의 4승은 왜 곱했어요? 예? 예. 전개 값이 위에 10의 4승 2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의 4승 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한 중력. 예,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질량 곱하기 9.8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와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전개 내에 전하 하나가 받는 전기력과 중력의 비. 그러면 FG분의 FE 이렇게 되죠. 그죠? FG가 어떤 힘? 네? 중력이 받는 힘. 예, FE는 전하가 받는 힘. 그죠? 그죠? 예, 두 개를 비교했더니 1.8 곱하기 10의 14승이 됐다. 그래서 어떤 게 크대요? 어떤 게 훨씬 커요? 어떤 게 훨씬 커요? 어떻게 또 이렇게 FG분의 FE는 1.8 곱하기 10에 14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얘는 중력에 의한 거고. 그죠? 얘는 예? 전기력에 의한 거고. 그죠? 그죠? 예. 그럼 어떤 게 큰 거예요? 전기력이 훨씬 큰 거지. 전기력이 얼마나 더 큰 거예요? 1.8 곱하기 10의 14승만큼 큰 거잖아.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전기력선. 정승섭. 전하의 결정되는 전기는 그 주변에 존재하는 힘이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공간을 통해 존재하는 관계의 비교와 관계적으로 조금 다른 패러데이. 예. 우리가 전기장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전하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힘을 이렇게 발휘를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예, 전하에 의해서 요 장을 전개라고 그랬거든요. 전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전기가 어려운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데 눈에 보이는 이런 설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뭐 수학적으로도 나타내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선은 누가 처음 사용했느냐? 거기 M 패러데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M이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패러데이고 이 사람은 제가 찾아봤는데 1791년 태어나서 1867년으로 그러니까 16세기 후반 사람인데 빨리 지금이 몇 세기예요? 21세기? 그러면 19세기네, 그죠? 그죠? 지금 우리 연도보다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21세기니까. 그때 태어나서 돌아가셨고, 이 사람이 전자기학의 아버지래. 그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단위를 갖다 쓴 게 있는데, 마이클 패러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패럿이라는 단위. 언제 쓰죠? 패럿. 이 사람의 이름을 단위로 쓴 거예요. 패럿. 언제 써요? 들어봐. 처음 들어봐. 혹시 들어보신 분? 선생님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이 콘덴서 영상의 단위가 패럿이 그 사람이 아니 그 패러데이. 그래서 예전에 그 저기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저 나이 때도 어렸을 때는 그 문방구 가면 그 이렇게 조립식 사봤어요. 라디오. 그래서 조립해서 몇 번 뛰면 라디오를 실제로 들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저기 그 안에 부품 중에 콘덴서가 있었거든요. 그 콘덴서가 몇 나이로 패럿이냐는 게 이게 맞나 틀리나 저항이 맞나 틀리나 저항은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색깔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오음짜리 저항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 기판에 어디에 꽂아야 되고 이거는 어디에 꽂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납땜해서 이렇게 하면 라디오로 실제로 패러데이예요. 패러데이. 패럿. 이 용어도 엄청 많이 써요. 우리 해로 배울 때 아직 패럿 못 들어봤나? 시계 안 들어봤나? 아직 그거 안 해봤어요. 저항만 했어요. 저항만 했어요. 저항의 단위는? 저항의 단위는? 전류의 단위는? 아무튼 다 여기 처음 이거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논문에 낸 그 사람들 이름이에요. 사람들 이름. 그래서 그림 2.7하고 여기 보면 A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요? A. A는 양전환. 양전환. 그럼 전기력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죠? 그죠? B는 음전환. 그럼 전기력선이 내부로 들어오고 C는 양전환, 음전환가 다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력선은 네? 방향이 양전화에서 나와서 음전화 방향으로 가죠. 그죠? 양전화에서 음전화 방향. D는
양전하끼리 서로 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흡입력이 아니라 반대는 반발력이 작용해서 뭐 만나는 선이 하나도 없고 이는 이는 어떻게 됐어요? 음전하는 하나고 양전하는 두 개고 그죠? 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력선은 전기력선은 어떻게 돼요? 왜 대답을 안 해? 어? 이 전기력선 어떻게 돼? 네? 어. 우리 과대표 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양전항에서 음전항으로 밀어내고요. 예. 양전항에서 좀 밀어내는데 그 이상한 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밀어내? 그러니까 지금 음전항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양전항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양전하고 여기는 음전한데 여기는 양전하가 두 개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부는 음전하로 가고, 그죠? 일부는 음전하로 안 가고 바깥으로 그냥 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어려운 거? 다음 F. F는 어떻게 돼요? F는 어떤 거를 설명해야 되는지. 어떤 그림인 것 같아. 아니 양전하니까 뭐 외부로 전기력선이 뻗어 나가겠죠, 그죠? 나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화 이런 점전화 그런 점으로 된 전화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면,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죠, 그죠? 네. 동전 연면 같이, 그죠? 동전 옆으로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전기력선은 이렇게 흘러나간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기력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되게 중요해요. 전기력선의 특징.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1번 전기력선은 정전화에서 나와 부전화로 들어간다. 맞죠, 그죠? 네? 두 번째, 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맞아요? 교차하는 데가 있었나? 세 번째,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과 일치한다. 맞아요? 접선이 뭐야? 접선. 전기력선이 여기 Q1에서 Q2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이것도 전기력선이잖아요. 네? 전기력선. 서로 교차하는 게 하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똑바로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그죠? 교체는 안 했는데 전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 뭐야? 접선은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접한 선을 얘기하는 거야. 선. 그죠? 이게 접선이고 여기를 접선으로 하면 이게 접선이고 여기를 접선으로 하려면 이게 접선. 네? 접선. 어떤 그래프에 여기에 접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가는 게 접선이에요. 알겠죠? 예.
전기역선의 접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이 맞는 얘기예요. 예, 전기력선이 얘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은 이 전기력선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예, 바뀌는데 이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은 이 방향. 이 점에서의 전기의 방향은 이 방향. 알겠죠? 두 번째. 네 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위원과 직교한다. 전기력선은 등전위원과 직교한다. 등전위면이라는 게 뭘까요? 전기력선은 알겠는데 등전위면. 등전위면. 우리 총무님 등전위면 뭐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F? 그 동전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는 거? 우리가 저기 고도 3,000m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 어? 네? 우리가 산의 높이가 3,000m라고 기준이 뭐예요? 해발이잖아, 해발. 그게 우리랑 미국이랑 호주랑 틀릴까? 같겠지. 다 같겠지, 그죠? 구체적인 어떤 표준을 정해놨겠지. 그래야지 그 산의 높이를 알 수 있잖아.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여기까지가 중력이 미쳐. 여기까지가 중력이 미쳐. 더 이상 가면 중력이 안 미쳐요. 더 나가면 그죠? 그래서 위성을 중력이 안 미치는 데까지 쏘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중력이 안 미치면 얘가 중력이 미치는 힘은 여기가 쓸까 여기가 쓸까? 1번 2번 1번이 훨씬 크겠지 그죠? 갈수록 힘이 약해지겠죠. 우리 전하가 이렇게 있어. 전하가 있으면 얘가 끌어당기는 힘은 아까 자석 두 개를 놨을 때 가까이 있을수록 힘이 세잖아요. 멀리 갈수록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힘을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등전위면이면 얘의 전위, 그러니까 얘의 전위, 그러니까 그 어떤 전하가 갖고 있는 그 위치 에너지, 그 에너지가 같은 면을 얘기해요. 그러면 얘의 어떤 전하가 있으면 요 면이 등전이에요. 그죠? 그렇겠지. 힘이 다 똑같겠지. 그죠? 이에서 이렇게 컴파스를 이렇게 그릴 때 이면 한 면이 아니겠지. 또 이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등전이라고 등전. 예. 전위가 같다고. 그러니까 전압 차가 같다고. 예? 그거를 등전이라고 등전. 여러분들 접지 알죠? 접지. 들어봤죠? 접지는. 왜요 접지를? 접지를 왜 해요? 접지를 왜 해? 접지를 왜 해? 흐르는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전기가 땅으로 들어가라. 반대로 사람한테 그렇지. 사람한테 가면 감정이 되니까 가지 말고 여기 이렇게 전봇대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면 여기 가운데 얘는 전력선이라고 해요. 얘 가운데 중성선이라고 해요. 중성선. 네? 중성선은 이렇게 땅으로다 이렇게 가고.
여기 전두가 있으면 전두에서 중성편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위가 영전이거든요. 전압이 없어. 얘들은 전압이 몇 볼트? 22,999. 근데 접지를 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이거를 여기 땅에다가 이 중성선을 땅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접지라고 해요. 접지. 그러니까 땅하고 접해 놓은 거야. 땅하고 접했다는 거는 다른 얘기로는 이 지구랑 접해. 지구에다 접해. 이 지구가 아까 우리 패런 얘기했잖아요. 네? 패러데이. 이 사람이 이 지구가 엄청 큰 정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흡수해도 얘는 다 이렇게 얘의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접지를 시키는 거는 이 접지 선끼리 다 동전을 시켜놔서 영전이고 나. 그래서 우리가 물체의 접지를 시키는 거는 어떤 이런 기기가 있다. 이런 기기가 있는데 여기에 220V나 어떤 전압이 들어와서 이 기기를 동작을 시키잖아요. 네? 모터가 있든지 뭐가 있어서 얘를 동작을 시키는데 이게 철제로 된 기기라면 여기에다가 외함에다가 접지를 시켜요. 땅에다가. 그러면 이 상 중에 하나가 절연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여기 철판에 닿는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다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땅으로 빠져나가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접지를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죠? 전기력선이고. 네? 네? 전기력선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거 중에 질문. 오늘 한 거 아니. 근데 식사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 나름의 없죠? 아까 막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 없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